안녕하세요. 교정하는 치과의사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를 치아 문제, 바로 개방교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개방교합은 위아래 치아가 제대로 닿지 않아 입을 다물었을 때 앞니나 어금니 일부가 서로 닿지 않고 떠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입을 다물어도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죠. 개방교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니가 닿지 않는 경우를 전치부 개방교합이라고 말하고, 어금니가 닿지 않는 경우를 구치부 개방교합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방교합을 단순한 치아 배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 성장, 습관, 턱뼈 구조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방교합은 왜 생길까요? 개방교합의 원인은 크게 습관성, 기능성, 골격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성 원인으로는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습관, 그리고 구호흡이라고 불리는 입으로 숨쉬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기능성 원인으로는 혀 위치의 이상, 비정상적인 연화 패턴을 보이는 삼키는 습관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골격성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턱뼈 문제, 특히 성장기 때 턱의 수직 성장이 많으면 치아는 닿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단순히 치아 문제라기보단 얼굴뼈의 성장 방향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아가 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 기능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닿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요. 특히 앞니로 끊어 먹기가 어렵고 어금니도 떠 있으면 음식을 잘게 부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음 이상을 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발음이 새거나 뭉개질 수 있고요. 어린이들의 발음 문제도 대부분 혀 위치와 교합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간혹 턱관절 장애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교합은 턱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결국 편두통, 턱의 통증, 입 벌릴 때 소리 나는 증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미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앞니 사이의 틈은 웃을 때나 대화 중에 눈에 띄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신감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방교합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여러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치아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습관, 턱의 성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교합의 치료는 나이와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기의 치료는 습관 교정이 핵심입니다. 손가락 빨기 금지, 혀 내밀기 억제, 구강호흡 치료 등을 병행해야 하며 구강 근기능 훈련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간혹 성장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브라켓 교정이나 투명 교정 등을 통해 치아 위치를 조정하여 치료해주게 됩니다. 간혹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악교정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개방교합의 원인이 골격 문제인지 아닌지에 따라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턱 근육 과사용 조절이나 혀 압력 줄이기 위한 장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톡스 등 보조적인 치료 방법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방교합은 단순한 치아 사이 틈이 아니라 기능적 문제, 성장 패턴, 습관까지 총체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조기 진단과 개입만으로 수술 없이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제대로 된 진단과 계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자녀가 앞니가 닿지 않아요, 음식 끊기가 불편해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